네, 오늘 데일리 브리핑에서는 워싱턴 미국 한일 유권자 연대 김동숙 대표 연결합니다. 전화에 김 대표 연결되어 있는데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조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한 지 벌써 반년이 훌쩍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바이든 대통령은 가장 큰 난제였던 이 코로나19 상황을 7월 독립기념일까지는 정상으로 회복시키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었는데 10일이 지난 지금 이에 대한 이 워싱턴의 평가는 어떻습니까? 그렇죠. 바이든 정부 제일 큰 문제가 이 전염병 사태. 네. 나라를 구한다. 이게 이제 전염병에 감염돼서 이 팬데믹 상황에 있는 나라를 정상화시키는 과제가 제일 컸었죠. 네네. 일단 이 코비드-19 이거를 통제하고 관리하는 수준까지는 갔다라는 데 있어서는 7월 독립선언일을 기념일을 기점으로 성공적이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죠. 사실 이게 굉장히 심각했잖아요. 그렇죠. 트럼프 후보와 바이든 후보가 서로 선거운동에서 바이든은 과학을 믿어라, 마스크 써야 된다, 다니지 말아라, 그리고서 치료나 이 백신 맞아야 된다. 이제 이런 거를 강조하고 나는 백신을 개발해서 빠른 시일 내에 미국 시민들을 백신 접종을 시켜서 집단 면역 체계를 하겠다라는 게 바이든의 입장이고 공약이었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걸 한번 되돌아보는 게 중요한데요. 트럼프는 아닙니다. 이거 금방 지나갈 거다. 나 마스크 안 쓴 거 날 봐라. 이런 약을 그냥 써가지고 나 금방 일어났다. 막 이러면서 이제 굉장히 다투면서 선거운동을 진짜 피곤하게 보내지 않았어요, 미국 시민들이? 네. 그런데 한 4월 중순 되면서 바이든 대통령이 그랬어요. 7월 4일 독립기념일 때 나는 분명히 미국 성인들 70% 이상을 최소 한 번 이상 백신을 맞게끔 하면서 이 상황을 내가 안전하게 관리하겠다라는 거를 거의 약속을 했는데요. 그래서 모든 미디어가 지난주 주말이 7월 4일 독립기념일을 지나면서 이거에 대한 데이터에 주목을 했죠. 약간 부족했습니다. 미국 성인들 이렇게 데이터를 가지고 약속했던 것 중에서 70%는 아니고 한 66 내지 67%가 최소 1회 이상 접종 성공. 그래서 미국이 좀 정상화 들어오고 마스크 좀 안 써도 되고서 확진자가 이렇게 줄어들고서 사망률도 이렇게 많이 낮아졌다. 그렇기 때문에 그날 뉴스에 나갔지만 백악관에서 1000명을 초청해서 바베큐 파티를 했잖아요. 마스크 안 쓰고. 네. 이게 작년도 선거운동할 때 트럼프 대통령은 출마 선언을 전당대회를 백악관에서 거의 1000여 명 이상 모여가지고 그냥 했다가 확진이 돼가지고 굉장히 타격을 받았는데 네. 비교해볼 때 일단 바이든 대통령은 이 감염병 상황에서 국가를 좀 정상화시키는 쪽으로 가겠다라는 약속, 이런 측면에서 좀 성공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고 그렇게 봐도 맞다고 보고요. 또 한 가지 여기에서 우리가 좀 신경 써가지고 좀 봐야 될 거는 왜 이렇게 백신도 확보를 하고,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이 백신 대통령이고 바이러스로부터 독립선언을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도 이게 더디 가나 하면은 공화당 지지자들이 있는 주들은 아직 백신 안 맞아요. 네, 맞아요. 이게 지금 안 가고 있으니까 달래 보고 이렇게 저렇게 좀 돈도 좀 지원해주고 어떻게 해서인지 하려 그러는데 이게 안 되는 거지. 아직까지 공화당 쪽에 주지사가 있는 주들은 이걸 적극적이지 아니기 때문에 이런 이제 난관에 부딪혔다 이런 게 이게 한 12개에서 15개 주가 지독하게 이런 문제가 있다라는 게 지금 백악관이나 정치권에서는 이제 고민거리죠. 그리고 나머지 한 30에서 한 33개 주 정도에서는 적극적으로 백신을 맞아야 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이게 그래서 면역 체계를 빨리 이거를 만들어 나가는 거, 이렇게 해야 된다. 그래서 일단 바이든 정부가 이 감염병 상황을 잘 관리하고 통제하겠다라는 이런 측면에서는
지금 워싱턴 내부의 일반적인 평가는 좀 성공적이었다. 예, 이렇게 보는 게 맞습니다. 네. 자, 지난 5월에 한미 정상회담이 있었고요. 또 바이든 대통령의 G7 정상회담도 이끌었고 또 나토 정상회담도 했습니다. 자, 지난 4년 동안 국제사회에서 미국은 고립이 된 상황이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정상들 사이에서 좀 왕따 신세였다. 뭐 이런 분석이 많았거든요. 자, 그렇다면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 대통령이 갖고 있어야 할 리더십을 잘 복구했다 보십니까? 결론적으로 그렇다. 예, 이렇게 이 전문가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 네. 내용적으로는 되게 불안합니다. 왜냐하면 지난 5월에 백악관을 처음 열었어요. 마스크 안 쓰고 백악관에서 공개 행사를 하겠다. 이게 이제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 정상회담한 걸 공식적으로 백악관을 오픈하고 그런 실험을 거쳐서 G7 세계 주요 7개 나라 정상들이 모이는 데에 유럽으로 미국 대통령이 갔죠. 네. 고령의 미국 대통령이 위험을 부닥치고 갔습니다. 가갔는데 트럼프 4년 동안에 비해서는 많이 달라졌죠. 뉴스로 나오는 사진만 봐도 트럼프 대통령이었을 때 외국 정상들하고서 특히 여러 정상들하고 같이 만날 때 G7 정상 사진을 보면 막 그 독일의 메르켈 총리라든지 프랑스 대통령 같은 분들이 막 트럼프 대통령한테 따질라 그러고 막 논쟁하고 이런 사진들이 많았는데 네. 이 바이든 대통령 맞이하는 거는 비교적 평화스럽고 안정되게 서로 바이든 옆에 가려고 그랬고 이런 모습들을 봐가지고서는 미국 대통령이 다시 전 세계 정상들의 중심에 섰다라는 이런 뉴스가 사실 많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왕따였어요. 진짜 왕따였는데 네. 그런데 이제 그런 게 있고 그다음에 또 G7 정상회담 다음에 나토 정상회담을 또 했죠. 네. 나토 회담 때에서도 그런 역할을 했는데 바이든 대통령이 돌아오고서 백악관에서 이 정상회담 2번에 걸쳐서 한 거에 대한 이발루에이션을 하는 거의 결론은 예전 같지 않다. 내부적으로 미국이 되게 약해졌다라는 부분은 실감을 했고 두 번째는 미국이 약해지는 동안 중국의 영향력이 너무 세졌다. 이게 지금 얘기거리입니다. 워싱턴에. 예. 그러니까 바이든 대통령이 들어오고 나서 주요한 지도자들을 불러가지고 여러분 중국이 그동안 중남미나 아프리카의 개발도상국가 나라들과 관계하는 내용물이 뭔지를 빨리 조사해서 우리가 알아야 된다. 이런 부분들이 지금 얘기거리입니다. 그리고 G7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있는 이 서방 국가라고 하는 정상들하고 시진핑과의 관계가 생각 이상으로 너무 복잡하게 많이 엉켜진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과 경쟁하는 미국은 바이든이 취임하면서 동맹국을 다시 동맹화, 복원시켜서 중국에 경쟁하겠다라는 걸 가지고서 정상회담을 추진했는데 생각만큼 잘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굉장히 사실 내용적으로다가는 지금 바이든 이 정부의 워싱턴은 되게 긴장돼 있는 상황이고서요. 여하튼 간에 그냥 일반적으로 세계적으로 볼 때는 기후변화와 감염병에 대처하는 세계 시민들의 보건 문제에 있어서는 미국이 지도력을 확보했고 미국이 주도해 나갈 거다라는 이런 그 바이든 대통령의 리더십은 인정을 받았다. 이렇게 그 평가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난주에 그 중국의 최대 차량 공유업체인 디디 추싱 이게 뉴욕 증권시장에 이제 상장을 하려다가 중국 규제 당국이 국가 안보를 이유로 이 압박을 강화하면서 미국 투자자들을 긴장시키고 또 혼란으로 몰고 간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세계가 말입니다. 이 미국과 중국의 지금 연선에 새로운 냉전 시대에 돌입했다라고 이제 이 평가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이 증권가에 영향을 준 중국 당국에 대한 워싱턴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그리고 또 우리 한인 사회도 이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실 텐데 미국과 중국 간의 경제 관계 이번 사태가 어떤 영향을 줄지 한번 진단을 해 주시기 부탁드릴게요. 그동안 정치적인 문제, 안보적인 문제로만 중국과 이렇게 각을 세우고서 긴장 관계가 됐는데요. 그런데 뭐 아시다시피 미국과 중국 관계에 가장 많은 면적이고 엉킨 게
경제 문제 아닙니까? 중국 물건들이 얼마나 많이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중국과 미국이 단절해서는 미국도 어렵고 중국도 어렵고 그러는데 이제까지는 안보나 외교적인 측면에서 패권 다툼만 있었는데 이번에 이 중국의 이 디디 추싱이라는 중국의 우버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굉장히 거대한 중국의 회사인데 지난 6월 30일 월스트리트에 상장을 시켰어요. 그러니까 이게 보면은 이 JP 모건 회사 투자은행이 설득해서 갖고 들어와 가지고 상장을 시켰는데 중국 정부는 상장을 하지 말라고 말렸었습니다.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걸 어기고서 했으니까 상장을 시키자마자 중국 보안 당국이 너네 어디 우리 말을 안 들어? 그러면서 디디 추싱한테 그 상장된 회사를 다시 이 안보 문제를 이유로다가 다시 그 보안 감찰로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이게 돈이 제일 민감하잖아요. 돈벌이가. 네. 그러니까 중국 기업이 잘 나가고 여기에 이 디디 추싱이요 3억 5천만 명이 회원으로 들어가 있고 하루 이용자가 5천만 명이 넘는 회사예요. 네. 뭐 중국의 이 숫자는 뭐 상상을 초월하니까 이게 돈벌이인데 그러니까 상장하자마자 막 이 자산 가치가 올라가고 투자가들을 모으고 이렇게 됐는데 2, 3일 만에 폭락을 했어요. 중국이 자기 자국계 기업을 상장시킨 책임을 묻겠다 해가지고 보안 검색이 들어가기 때문에 중국 기업이 미국 이 월스트리트에 상장한 기업이 거의 280개 기업이 됩니다. 이 기업들한테 다 영향을 줘가지고 중국계 기업들 주식이 굉장히 큰 영향을 받고서 폭락을 했죠. 그러니까 여기에 투자를 했던 미국 시민들, 미국 투자가들이 불이익을 당한 거 아닙니까? 손해요. 네. 그러니까 이 문제가 터지니까 정치인들이 이제 기회가 온 겁니다. 정치인들이 여태까지 이 중국이랑 뭐 이 남중국해 연안이라든지 북한을 놓고서 그 다음에 이 군사적인 면 이걸로만 긴장을 가지고 부딪혀 오다가 당장에 가장 미국 시민들이 체감하는 이런 투자가들한테 불이익이 오니까 그냥 연달아 경쟁적으로다가 중국과의 관계에서 이 경제 문제도 챙겨야 된다라는 목소리가 워싱턴에서 엄청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증권거래위원회에다가 이 은행감독위원회에 있는 뱅킹 커미티에 있는 거물 정치인들이 아니 중국 당국이 디디 추싱 상장시키지 말라 그러는 정보를 다 알았으면서 그거를 기업 공개시키고 상장시켜 놓고서 이렇게 미국 투자가들한테 손해를 입히느냐 해가지고서 이게 이제 긴장 상황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사실은 이 문제, 이 뉴스가 지금 워싱턴과 뉴욕 맨하탄에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이게 지금 아주 탑핑 뉴스고요. 지금은 지난주하고 이번 주가 미국 의회의 휴회입니다. 휴회. 아마 다음 주 초서부터 이 의회가 개원되면서 이 문제가 가장 뜨겁게 올라올 것 같고요. 구체적으로 우리 한인들 중에서도 주식 투자하는 분들 많잖아요. 그렇죠. 큰 규모로도 하는 분들. 그러니까 이 미국 경제계에 중국의 영향이 이렇게 크기 때문에 이런 워싱턴의 움직임을 좀 주목해가지고 주식을 사고 팔고 그러셔야 될 부분이다. 이 말씀을 곁들여서 드립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워싱턴 미국 한인 유권자 연대 김동석 대표였습니다.